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SQL, 쿼리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QL은 이제 약자예요. 약자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럭처도 이제 쿼리, 랭귀지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구조화된 뭐 질의어,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이 이제 가능한데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밑에, 자,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자, 이제 관계형 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조작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언어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저거 한마디면 다 뭐 그냥 와 닿죠? 네. 그래서 이 그 랭귀지로 끝나기 때문에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DBMS와 소통을 한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이제 SQL 언어이다. 네,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이제 미국 가려면은 이제 그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영어를 안 하고서는 뭐 미국에 가서 뭐 이제 어떤 뭐 잡을 구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살아간다는 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뭐 불가능한 거나 뭐 마찬가지죠. 영어를 전혀 못한다면.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DBMS를 그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데이터를 우리 이제 뭐 변경하거나 뭐 입력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여러 작업을 하는데 그런 일련의 모든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SQL이라는 이 SQL을 사용해서 어떤 쿼리문을 작성해서 이제 대화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귀지인 만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요소하고 개념이 좀 학습 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랭귀지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앞서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이 SQL이라는 과목이 SQL 과목이 그 이제 보통은 이제 랭귀지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랭귀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서버 요거 앞에는 이제 또 서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은 요 앞에 이제 서버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서버 파트와 이 SQL 데이터베이스 파트를 이제 묶어서 처음에 랭귀지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보통은 이제 학원 커리큘럼 상에서는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도 비슷해요. 네, 다만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은 거의 이제 동시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1학년 때 뭐 거의 이제 랭귀지 뭐 C나 뭐 자바나 뭐 이런 걸 이제 들어가면서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2학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전공인 친구들은 이제 랭귀지를 거의 뭐 1학년 때부터 들어가니까 어 이제 어떤 랭귀지에 대한 이제 어떤 그 개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SQL 언어를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쉽게 뭐 쉽진 않죠. 쉽게 다가선다는 건 아니고 다만 기존의 어떤 랭귀지 C나 자바 같은 랭귀지를 이제 공부하고 이거를 접하게 되면은 조금 조금 그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SQL 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뭐 프로그래밍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또 나옵니다. 그 쿼리, 쿼리를 또 이제 그 뒷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이런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요소나 개념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초반에는 그래도 뭐 쉬운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게 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없어요. 뒤로 갈수록, 들어가면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파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조금 익숙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개념들이 좀 더 이제 공부하는데 약간 더 이제 수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는 그 기본적인 쿼리문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쿼리문 위주로 이제 숙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숙달.
네, 이게 뭐든지 처음 하면 이제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숙달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쿼리,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좀 프로그래밍 그 요소가 좀 많이 이제 들어가는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와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SQL도 만만치 않다. 네,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급 쿼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쿼리문들은 숙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괜히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쓴 게 아니에요. 네, 기본적인 쿼리문은 숙달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고급 쿼리들은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쿼리문을 봐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해가 돼야지 뭔가 이후에 내가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뭔가 이제 쿼리문을 내가 이제 작성하는 건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그 쿼리문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먼저 이제 도달이 돼야 내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기본 쿼리문이 이제 뭐 사실 정의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어, 사실 이제 뭐 이 기본 쿼리문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굳이 어떤 기본 쿼리문을 그렇게 나눈다면 기본 쿼리문도 이런 그 중급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서브 쿼리 파트, 네.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뭐 하위 쿼리라고도 이제 하는데 하여튼 서브 쿼리 그런 파트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뭐 좀 복잡한, 네. 그러나 이제 어찌 됐건 이쪽 그 기본 쿼리문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숙달을 여러분이 많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또 많이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고급 쿼리들은 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이해가 먼저예요. 네, 이해가 되고 나서 이제 뭔가 연습을 하는 거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해를 시키는데 최대한의 많은 어, 시간을 이제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create table 네, 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바로 이 create 문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죠. 네, 뭔가를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 이 create 문을 사용한다. 네, 쿼리 문을. 그래서 이제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도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create 테이블 배우고 나서 그 이런 어떤 개체 탐색기 사용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형식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테이블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걸 더 이제 좀 선호할 수 있죠. 예, 좀 쉬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초보자를 그런데 이제 넘어서게 되면요. 쿼리 창에서 직접 쿼리문을 생성해서 뭐 이 크레이트 쿼리문 말고도 다른 대부분의 쿼리들을 직접 네, 작성하는 걸 더 좀 선호하는 편이죠. 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어렵게 배우고 익혔잖아요. 직접 그 쿼리 창에 그 입력을 해서 이제 하는 걸 배웠는데 요걸 이제 안 쓰면 이게 안 쓰면은 얘도 안 쓰면요. 마치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날아가요. 마치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지우는 것처럼 잊어버린단 말이죠. 매번 이렇게 이제 그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얘가 다 해주니까 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테이블을 만들고 하면은 굳이 내가 직접 쿼리문을 작성할 필요 있나 뭐 이런 초보자분들은 그런 그 생각이 당연히 더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이 쿼리문을 직접 작성한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익숙하고 숙달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그 기간을 좀 기다리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달되는데. 네. 근데 숙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네, 강의 들어서 뭐 강의 그날 하루 봤다고 해서 그게 그 여러분들이 바로 숙달이 되겠습니까? 그 숙달되는 그 과정,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이제 만드는
뭐 것을 이제 좀 자꾸 이제 이쪽에 눈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말씀드린 거는, 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익숙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요거 이제 안 쓰면 까먹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이제 쿼리창에서 이렇게 이제 해보는 것이 좋죠. 특히 초보자들은 일부러라도, 이렇게 이제 그 새창에서 직접 쿼리문을 작성해서 하는 게 어찌됐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SQL을 공부해가는 과정에서는 직접 자꾸 쿼리문을 작성해 보고 하는, 네, 이거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계속 이렇게 좀 해 보실 것을, 예, 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자, 테이블을 그래서 이제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테이블 자 이름을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컬럼 열에 대한 정보 이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드는 내가. 그리고 중요한 거죠. 열에 대한 데이터 형식을 내가 이제 지정을 해 주는 거고, 곧 그것은 제약 조건을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열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뭐 이건 이제 뭐 기본 키로,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하겠다. 뭐 포린 키로 지정을 하겠다. 외래 키로.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어떤 데이터 타입은 뭘로 할 것인지. 네.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 이제 문자열 타입이라든지 또 뭐 이제 숫자, 그다음에 뭐 날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의 열에 대해서 그런 어떤 데이터 타입을 그 지정을 해주고 제약 조건을 네, 지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객체 탐색기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 직접 쿼리창에서 직접 쿼리문을 내가 작성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좀 이제 해 보셔야지 빨리 이제 숙달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제 SQL 자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좀 빠르게 배울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이제 처음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자, 뭐 여기 이제 제가 좀 정리한 것들이 사실 계속 그 사용하시면은 뭐 그냥 당연하게 그 여겨지는 것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걸 뭐 외우겠다, 뭐 이걸 뭐 처음부터 막 밑줄 쳐가면서 뭐그 외우고 암기해야겠다, 뭐 이러실 필요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근데 어차피 계속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 쿼리 창에서 여러분이 쿼리를 직접 작성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시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뭐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이제 익히고 배우는 것처럼 그냥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뭐 익히고 네, 배워지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또 많고. 네. 네, 보시면은 자, 뭐 테이블명은 자, 의미를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영문으로 간결하게 만든다. 대단히 뭐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안 지키는 초보자들도 있으니까 참 제가 별도로 써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수용으로 그 어떤 컬럼명을 영문으로 이제 보통 하는데 가급적 이제 영문으로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복수형보다는 단수로 쓰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멤버 하면 멤버지, 멤버스 뭐 이렇게 어떤 이제 목적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단수형으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테이블 이름과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네, 어때요? 그렇게 뭐 외우고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 한 테이블. 요 테이블 이름도 중복이 되면 안 되지만 그 한 테이블 내에서 컬럼명이 중복되지 않도록도 해야 되죠. 네, 지극히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문 내에서 여기 주의하실 게 그 이 괄호를 사용해야지 요 이제 중괄호 네, 이런 그 괄호를 사용하시면은 이게 에러 나요. 네. 이거 왜냐면 초보자들은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한 30분을 아무리 봐도 이 쿼리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에러 메시지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또 에러 메시지도 그 SQL 서버가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해주는데 사실 초보자들은 그 에러 메시지도 이게 뭐 그 이것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네. 그 에러 메시지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실습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소괄호를 사용한다는 거.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헷갈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컬럼들은 그 매 줄마다 이제 콤마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마지막은 또 안 해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안 한다는 거. 네. 지금 이제 요거 이제 그 좀 이따 이제 쿼리문 보시면은 요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은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도 없죠? 네. 자, 다음은 이제 크리에이트 문 쿼리문 이제 마지막은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제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이 말은 그 이제 세미콜론이 이제 요건데 여러분도 방금 요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떤 이제 테이블 명을 쓰고 이제 요렇게 여기 이제 어떤 쭉 관련된 어떤 쿼리문을 이제 기술을 하고 이렇게 이제 딱 마지막에 닫고 괄호를 닫고 요 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제 닫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이 부분을 네 이제 그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네, 요 상태에서 이제 쿼리문은 이제 실행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이제 닫는다.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뭐 요즘에는 그 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그 꼭 뭐 안 됐던 것들이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뭐 이제 특수 문자 사용이라든지 키워드 문자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다른 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설령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사용하면 사실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네, 여기도 이제 밑에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밑에도 보시면은 이걸 먼저 읽을까요? 이제 세미콜론으로 닫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테이블명과 이제 컬럼명은 자, 이제 문자로 시작할 것을 이제 권장한다는 거예요. 네, 대소문자 이제 구분은 이제 하지 않는데 그 문자로 이제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는 말은 그 DBMS 따라서는 또 이제 그 과거 이제 초창기 그 DBMS나 이런 어떤 버전들에 따라서는 그 이제 숫자로 시작할 시에는 어떤 경고를 네, 이런 뿌려주는 것들도 이제 그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부에서 그런 어떤 또 버전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숫자로 이제 사실 시작을 해도 이제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보통 이제 문자로 시작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MS 자체에서 이제 쓰는 그 예약된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create.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뭐 select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이제 그 원래 이제 DBMS 사용, SQL 쿼리문에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쿼리문, 이런 것들은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DBMS마다 버전들이 계속 오랜 기간 버전 업그레이드 되고 또 DBMS 종류도 많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들도 약간씩 또 어떤 곳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 키워드는 이제 사실 그 불허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득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득이. 그랬을 때는 이제 식별자를 이제 사용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면 뭐 크리에이트라든지 또 뭐 셀렉트라든지 이런 어떤 그 DBMS 이제 자체적으로 예약되어져 있는 그런 키워드를 내가 이제 써야 하는 경우가 부득이 생긴다면 이런 식별자, 네, 이런 어떤 식별자를 네, 사용해서 그런 것을 이제 이름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크리에이트나 셀렉트를 이름으로 컬럼명으로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수문자나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 시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이 샵 같은 거 있잖아요. 샵. 네, 이런 샵은 얘는 직접적으로 바로 컬럼명에 이제 쓰려고 하면은 그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부득이 부득이 저것을 컬럼명으로 써야겠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면은 다른 어떤 그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주 100% 불가능한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도 좀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가급적 이런 것으로 그렇죠. 이제 컬럼명을 만든다든지 이런 키워드로 컬럼명을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해야죠. 가급적 안 해야죠. 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것도 이제 아예 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DBMS 따라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쓰려고 하면 아예 이제 불어를 하는 그 DBMS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제 SQL 서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SQL 서버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버전이 이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가면서 이런 어떤 식별자를 자체적으로 그 넣어줍니다. 그 넣어주면서 예를 들면 이런 이 크리에이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셀렉트라든지 이런 그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컬럼명으로 내가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SQL 서버는 친절하게 이런 어떤 식별자를 그 넣어서 어떤 그 에러가 나지 않도록 아주 그런 또 친절함, 네, MS 제품의 아주 그 특징답게 그런 친절함까지 보여준다,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샵도 근데 샵은 친절하게 안 해줘요. 샵은 그냥 에러 메시지 경고를 뿌려줍니다. 쓰지 말라라고. 네, 그런데 아주 강제적으로 이런 어떤 식별자를 사용자가 사용해서 만들려고 하면 또 그거는 또 그렇게 완전히 안 되게끔은 또 그 안 해놨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실습을 지금 잠깐 이제 실습을 안 보니까 감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습을 좀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컬럼명 이제 그 작성할 때 뭐 가급적이면은 뭐 이제 일관성 있고 이제 좀 규칙성 있게 만드는 것이 좋다. 네. 너무 이제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만약에 이제 컬럼명을 어떤 접두사 그 멤버 그 테이블을 그 만들고 그 이제 컬럼들을 좀 그 만들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접두 멤버에 mem자만 써서 이렇게 이제 접두사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 그 이후에도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접두사를 이제 같이 이제 붙여주는 게 좀 뭔가 이제 일관성 있고 좀 이제 규칙성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하는 편이겠죠. 근데 뭐 그렇죠. 이쪽에는 접두사를 붙였는데 뭐 이쪽에는 이렇게 그냥 네임만 쓴다든지 보통은 뭐 이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임이 또는 다른 어떤 관리자에 의해서 어떤 컬럼이 이제 추가되거나 할 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이제 어떤 일관성이나 이제 규칙성이 좀 그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또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후임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떤 특정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이제 위에 이렇게 이제 선언된 어떤 컬럼명의 어떤 일관성이나 규칙성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추가하는 컬럼도 가급적 그런 어떤 규칙을 일관성 있게 이제 지켜서 하는 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딱히 이런 거 한번 이제 언급을 또 안 해주면은 또 이제 저런 상황도 있나? 또 이런 것 자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따로 드려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럼명 그 길이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길지 않게 이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이제 DBMS마다 어떤 그 DBMS별로 그런 어떤 제한이 있으니까 사실 너무 길게 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 이 부분을 크게 뭐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거의 이제 뭐 인식하고 뭐 이렇게 그 사용해야 할 정도로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방금 이제 살펴봤던 테이블 생성 시의 어떤 컬러명이나 테이블에 자 이제 어떤 문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관련된 실습을 좀 요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크리에이트 테이블 좀 더 그 이제 그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요것만 간단하게 실습을 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자, SSMS 이제 접속을 하시고 자, 우리 지금 이제 테스트 DB에서 자,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그냥 이 개체 탐색기로 만들어서 요것만 실습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개체 탐색기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쿼리로 만들지 않고. 자, 예를 들면 열 이름을 자,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멤, 뭐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네, 이거는 뭐
이상이 없죠. 이건 이상이 없고 뭐 전혀 이상이 없죠. 근데 컬럼명을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뭐 셀렉트라는 네,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내 DBMS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떤 저런 특정 단어, 저런 어떤 키워드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DBMS 따라서는 안 되고 아예 불허하고 또 경고를 뿌려주거나 그러는데 이 그 SQL 서버는 보세요. 자, 이제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어때요? 에러가 안 나왔어요. 경고도 안 나왔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위에 맵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 또 녹색이죠? 자, 이 맵 아이디는 보시면은 특별하게 그냥 영어 단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이제 그 셀렉트라는 컬럼명을 요 만든 거 밑에 거를 보시면은 음? 요 밑에 거를 보시면은 셀렉트 그 좌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식별자예요. 식별자. 요런 어떤 특수 문자를 추가적으로 요런 양 옆에 여기 이제 셀렉트라고 이제 저기 지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키워드 단어는 쓰면 안 된다는 건데 부득이 부득이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다면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 가끔 뭐그 책이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안 된다, 키워드 안 된다,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그돼 있는 뭐 책이나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DBMS나 어떤 DBMS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틀릴 수가 있고 워낙에 이제 그 만드는 그 벤더 회사들마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또 버전에 따라서도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나 그 강사님이 하는 말이 뭐 틀렸다, 맞았다,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최신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보신 것처럼 내가 특별하게 식별자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만들어줘요. 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네? 얘네 상당히 좋은 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내가 이제 별도로 따로 입력해 주지 않더라도 되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그다음 뭐 또 크리에이트로 해볼까요? CREATE. 자, 크리에이트도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 단어인데 자, 얘도 보니까 이렇게 딱 탭키 누르는 순간 어때요? 네, 또 식별자를 자동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는 일반적으로 name 이런 거는 식별자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이런 거는 뭐 예약된 키워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일반적인 단어로 컬럼 열 이름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그 양옆에 붙이는 네, 이런 식별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이거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네, 저기 뭐 키워드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되어지는 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어떤 사용되어지는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식별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셀렉트나 크리에이트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이 SQL 서버 내에서 컬럼을 내가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직접적인 이런 키워드를 입력해도 저렇게 이제 어떤 식별자를 자동으로 삽입해서 이제 에러가 나지 않게끔 해주는구나. 네, 이런 걸 좀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저런 어떤 그 키워드를 컬럼명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BMS마다 좀 달라요. 어떤 건 아예 경고나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식별자를 자동으로 안 넣어주고 내가 넣어서 직접 쿼리문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 그런 DBMS 들도 이제 그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전에 따라서도 이게 그 SQL 이외에도 SQL 서버도 좀 버전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최신 버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저장을 하시면은 네, 저장을 하면은
자, 이제 테이블 이름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문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시는 게 좋다. 근데 뭐 일일이 이렇게 숫자를 먼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안 되는 건 이제 아니죠. 보시면은 새로 좀 해보시면은 요 앞에 이제 DBO라는 건 이제 스키마 이름인데 약간 그 그룹별로 이제 그 이런 어떤 우리 이제 만든 테이블 객체를 좀 나중에 이제 많아지면 또 그룹별로 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역할인데 스키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 기본적인 그 스키마가 이제 DBO가 붙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붙이지 않았는데 그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구나. 뭐를 이렇게 이제 그 특정 키워드 예약된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컬럼명으로 사용할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어떤 식별자, 네, 식별자를 사용해서 하면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도 입력을 해볼까요? 200개행 편집해 갖고 그냥 뭐 AAA 어, 다 보시면 다 입력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끄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뭐 이런 식으로 네, 사용을 식별자를 사용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컬럼명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나 권장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식별자 선택을 좀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자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즉, 그 식별이라는 말이 이제 구별을 해줄 수 이제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예약된 그 키워드, DBMS의 어떤 예약된 키워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그 create라든지 어떤 select, 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해야 하신다면 식별자를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골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얘가 뭐예요? SQL 서버에서는 디폴트로 이 식별자를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서 그 이제 실습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SQL 서버는 그 자동으로 네, 우리의 어떤 특정 그 예약된 어떤 키워드를 컬럼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자동으로 요 세 번째 요 식별자라는 게 이제 이거 이제 괄호 요거 말하는 거예요. 네, 요 안에 키워드는 키워드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요 식별자를 감싸서 컬럼명으로 만들어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죠. 뭐가? SQL 서버가. 네. 근데 우리가 직접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개체 탐색기를 사용해서 할 때도 내가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이런 그 식별자, 그러니까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건 맨 밑에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저기 그 키보드에 1, 2, 3, 4 이렇게 번호 있잖아요. 1, 2, 3, 4, 9, 1번 옆에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딱 요거예요, 요거. 그, 요 1번 옆에. 그쵸? 예, 역다음표라고 하죠. 역호따옴표. 아, 발음도 안 되네요. 네, 그래서 호따옴표.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사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게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이제 뭐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굳이 이제 식별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개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SQL 서버는 디폴트 자동적으로 이제 이 식별자를 사용하는 거고, 네, 근데 이런 것으로도 호따옴표나 쌍따옴표, 네, 이런 것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DBMS마다 이런 어떤 식별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선택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그 이제 틀리고 이제 또뭐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선택을 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SQL 서버도 이게 디폴트지만 이 디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떤
되어져 있는 키워드를 사용할 때, 컬럼명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좌우에 식별자를 이렇게 이제 감싸는 게 이제 SQL 서버가 이제 디폴트로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나는 이런 식별자 사용하지 않고 이런 헛다운표 사용해야지 하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그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개체 탐색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헛다운표로 내가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SQL 서버는 또 한 번 감싸줘요. 네, 또 한 번 그 SQL 서버 내에서 원래 그 사용하는 요 식별자로 또 감싸주는 거죠. 네, 그 요렇게 여러분 헛다운표로 나는 식별자를 만들어야지 해서 이렇게 했어도 난 요게 싫어서, 요 식별자 쓰기가 싫어서 헛다운표로 해도 그 개체 탐색기 기준이에요. 개체 탐색기에서 만드는 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동적으로 또 한 번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SQL 서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급적이면은 예약된 키워드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가 이제 어떻게 보면 SQL 서버도 또 불안한지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감싸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럼에도 이제 부득이 어떤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식별자를 사용해서 이런 예약된 키워드를 그 사용하도록 애시당초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DBMS에서도 아예 원천적으로 키워드 자체 쓰면 아예 그냥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든지 하지, 뭐 이런 간접적인 뭐 식별자 사용해서 하면은 가능하도록 만들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득이한 어떤 상황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특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문자, 우리 이제 앞서 뭐 달러 표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샵, 네, 그런 특수 문자도 어, 사실 안 쓰는 게 맞는 거고, 부득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컬럼명으로 어떤 그런 특수 문자도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식별자 관련해서 바로 좀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한번 그 개체 탐색기 사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만든 건 이렇게 지우고요. 자, 새로 만들기 테이블에서, 자, 뭐 이런 거는 뭐 이상 없이 잘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예를 들면 딜리트 이런 거 다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그 예약된 어떤 키워드들인데,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SQL 서버 내에서 자동으로 이런 어떤 식별자를 감싸서 만들어서 이렇게 컬럼명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냥 저 키워드, 예약된 키워드 딜리트라는 것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셀렉트도 이제 그냥 이렇게 쓰고 만들면 저렇게 이제 그게 감싸지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내가 헛다운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SQL 서버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탭키를 누르면은 또 자동적으로 또 한번 이 괄호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감싸 준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네, 또 한번 감싸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번 네, 식별자를 사용해서 어 뭐가 하여튼 그래도 불안한지 예, 또 저렇게 이제 감싸서 식별자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안 되는 것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안 되는 것은 이제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권장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같은 것도 보시면은 아까 뭐 이제 그 달러 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역시 자동적으로 이제 식별자로 감싸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저 식별자로 감싼다는 말은 저것이 이제 그런 어떤 필요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감싸지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샵은 좀 틀려요. 샵은 여러분 샵은 바로 그 경고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에러 메시지를 뿌려줘요. 사용할 수 없다고. 볼래요? 자, 보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샵으로 시작되는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바로 아예 그냥 경고 메시지를 아예 X 네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다른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경고 메시지 뿌려주면서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는데 요 샵 특수 문자는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게 또 궁금하죠. 근데 또 참 그 재미난 게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서 또 이렇게 저쪽으로 약간 이제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게는 또 하는 거 보면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부득이 이 샵을 컬럼명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은 지금은 바로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헛다운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샵을 쓰고 또 이제 헛다운표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이러면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죠.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또 한번 감싸주고 있죠. 네, 됐습니다. 그 저장을 해보면 저장이 잘 돼요. 새로 심 해보시면은 잘 되죠. 자, 뭐 입력을 해볼까요? 200개 편집 잘 되죠.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컬럼들이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서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보이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컬럼명 이쪽에 나타난 걸 보시면은 자, 이 부분 한번 아이고 자, 이 부분을 이쪽에 이렇게 나타난 것만 한번 잠깐 보시면은 자 보신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직접 뭐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그냥 뭐 mem 언더바 id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딜리트도 처음 그 이제 그 개체 탐색기 사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식별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따로 나타나 보이진 않죠. 그런데 그 옆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꽃다운표를 입력해서 이렇게 그 만든 식별자들, 그쵸? 얘네 두 개죠. 얘네 두 개. 요 컬럼하고 요 컬럼, 그쵸? 요거 두 개는 우리 이제 의도적으로 뭐예요? 그 꽃다운표를 이렇게 이제 좌우에 그 식별자를 우리가 만든 의도적으로 식별자를 붙인 그런 어떤 컬럼들은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책이나 여러분 그런 데 보시면은 아예 불호한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오래된 예전 버전의 어떤 책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DBMS마다 또 이제 DBMS가 SQL 서버가 아닌 예를 들어 뭐 오라클이나 이런 거 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DBMS가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DBMS에 따라서는 아예 원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그 식별자를 삽입해서 넣어주지 않는 것들도 이제 있고 SQL 서버 또 SQL 서버도 최신 버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 우선은 이제 SQL 서버 내에서는 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